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체크해 보시죠. 먼저 미국 지수의 움직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는 장중 내내 혼조세를 보이다가 결국 3대 지수 모두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S&P 500 지수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 수준에 바짝 다가서는 모습이고요. 다우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우 지수는 사상 최고가까지 이제 약 1.5% 정도 남았고 나스닥 지수도 사상 최고가까지 약 3.5% 정도밖에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날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움직임은 바로 제2의 게임스탑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이번 주인공은 게임스탑이 아니라 AMC였습니다. AMC가 이날 하루 동안 거의 2배 넘게 올랐고요. 그 외에 다른 종목들, 배드베스 앤 비욘드라든지 이런 종목은 62% 급등, 블랙베리는 약 31% 급등하면서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잠시 후에 애프터마켓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날 시장에서 에너지 섹터도 강했는데요. 에너지 섹터가 1.7% 오르면서 11개 섹터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자, 미국에서 1년 중 가장 원유 소비량이 많은 드라이빙 시즌을 앞두고 국제 유가가 1.5% 급등했는데 그러면서 원유 서비스 관련주들도 크게 올랐습니다. 슈런버거가 7.5% 올랐고요. 할리버튼이 4.4%, 캐봇 오일앤가스가 3% 넘게 오르면서 이날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급등했던 섹터와 급등했던 종목들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체적으로는 장중 내내 상승 하락을 반복하면서 결국 혼조권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그 이유는 이번 주 후반에 발표된 미국의 고용 보고서 때문입니다. 지난 5월 고용이 약 67만 1000건 늘었을 것으로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고용이 너무 많이 늘게 되면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또 너무 적게 늘면 경기 회복의 적신호로 해석이 될 수 있어서 시장은 현재 지표 발표를 앞두고 약간의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의 특징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S인데요. 이커머스 업체인 S가 리셀 플랫폼인 디팝을 16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 덕분에 S의 주가는 약 7% 올랐는데 디팝은 미국 밀레니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리셀 플랫폼으로 상당히 유명합니다. 이 업체를 인수한다고 하니까 S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주가는 약 7% 올랐습니다. 테슬라의 경우에는 브레이크 캘리퍼의 볼트가 느슨해지는 현상 때문에 6,000대의 차량을 리콜한다고 밝혔죠. 이 소식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는 3% 하락한 채 마감이 됐고요. 카니발 크루즈 라인은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CDC로부터 출항 요청을 승인받았습니다. 이제 7월부터 운항에 들어갈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는데 덕분에 카니발의 주가는 3.8% 올라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제 유가가 다시 한번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날도 1.5% 올랐는데 다시 한번 2년의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이유는 사실 전날과 똑같습니다. 오펙 플러스 국가들이 감산을 축소하기로 했는데 이 축소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수요가 많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축소를 했다. 이것이 긍정적으로 해석되면서 유가는 급등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오늘도 1.5% 오르면서 선물시장에서 68.77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날 금값도 소폭 올랐는데 0.3%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고용지표가 매우 중요하죠. 지표 발표를 앞두고 채권 금리가 소폭 하락하면서 오히려 반대로 금값은 올랐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선물시장에서 금값은 0.34% 오르면서 1911.5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전반적인 상황 살펴봤습니다. 애프터마켓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애프터마켓은 로제타 투자자문 US 백조스탁 운용본부 최진석 본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하도록 하죠.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월급을 올려도 안 와. 라는 키워드를 설정을 해주셨어요. 네. 저 같으면 올려주면 갈 것 같은데 네, 어떤 미국에서는 내용일까요?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여전히 구인난에 기업들이 좀 시달리고 있다는 내용이 나와서 좀 이 부분을 설명을 해드릴까 하는데요. 미국 기업들이 월급도 올려주고 보너스도 올려주는 등의 채용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구인난이 여전하다라고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기업들이 이 같은 구인난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날 공개된 이 미 연준의 베이지북 내용이었는데요. 베이지북에서는 일단은 4월 초에서 5월 말까지의 경제 성장이
완만한 속도였다. moderate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백신 보급 확대라든지 그리고 경제 활동에 대한 제한 완화가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있고 그러면서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여기를 가격 인상을 통해서 이제 상쇄를 하고 있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제 사이닝 보너스, 그러니까 사인을 할 때 그 보너스를 받는 그런 금액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초임을 인상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노동력에 대해서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는 견고한 트렌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왜 이렇게 그 월급을 올려준다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취직을 안 하려고 하는지도 상당히 궁금할 뿐만 아니라 사실 지난 4월에 이 고용 지표가 부진했던 이유도 이게 일자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취직을 안 하려고 해서다라는 게 또 주된 이유로 주목되지 않았습니까? 5월 지표도 좀 비슷하게 여파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네, 일단은 이유와 관련을 해서는 여러 가지 좀 요인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실업급여를 좀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네네. 내가 지금 일을 하는 것보다 그게 낫다라고 여기는 미국인들도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조금은 불안하다라고 네, 느껴서 좀 이 재취업을 좀 꺼리거나 아니면은 뭐 육아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신경을 쓰느라고 다시 돌아가는 것을 꺼리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4월에 고용지표가 나왔던 그 즈음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자면요. 하버드대에 따르면은 이 일자리 한 개당 구직자가 1.1명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구직을 하면 그냥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만큼 재취직을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고 그러면서 4월 고용지표의 쇼크를 좀 야기했던 한 요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좀 뉴스플로우를 보면은 미국 내 23개 주가 구직 욕구를 이제 살리기 위해서 실업급여 축소에 나선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요. 즉 상황이 크게 좀 바뀌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5월 지표에도 이 같은 구인난이 좀 영향을 줬을 것으로 일단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 수치를 저희가 점쳐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네네. 시장 반응을 좀 예상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현재는 60만 명대 중반이 컨센서스로 형성이 되고 있고 그 컨센의 범위는 40만에서 100만 정도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든 아래든 컨센서스를 좀 대폭 미스하는 지표가 만약에 나왔을 경우에는 시장에서 좀 충격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호주 최대 은행인 NAB 같은 경우에도 25만 명 수준이라든지 아니면은 100만 명 수준의 비농업 부문 고용 수치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컨센서스의 범위도 40만에서 100만까지 굉장히 넓다는 거는 또 예측하기 진짜 힘든 이번 지표라는 얘기이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이제 지난번 4월에 이 고용 지표가 발표되기 전에 100만 명 정도가 컨센서스였죠. 네네. 물론 이제 뭐 제프리스 같은 일부의 IB는 200만 명 넘을 것이다.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컨센을 형성하기도 했었지만은 하지만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일단은 그때 쇼크를 겪고 나서 컨센 자체도 많이 좀 내려왔고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요인이 미국 고용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도 넓어진 만큼 그만큼 이제 기업들이 실적 가이던스를 낼 때도 이 통상적인 수준보다 범위를 넓혀서 보여주면 시장에서는 가시성이 좀 떨어졌다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비슷하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번 주 고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까요. 방금 방금 그 외신들에서도 그리고 투자 기관들에서도 제시하고 있는 만큼 그 범위를 얼마나 미스하는지 아니면 그 안에 들어오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레딧 군단의 귀환이라는 그 키워드를 제가 좀 정해봤는데 사실 이거 제가 얼마 전에 한번 했던 거예요. 똑같은 키워드를 선택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뭔가 귀환하는 움직임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굉장히 본격적인 움직임이 지난 밤사이에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일단 AMC의 주가가 하루 만에 2배나 급등을 했습니다. 이유는 아주 분명하죠. 이유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미국 레딧 군단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건데 오늘 제가 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소개해드리는 이유는요. 마지막에 있는 딱 한 가지 문장 때문이었습니다. 그 문장을 한번 보시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이미 게임스탑과 AMC는 올해에만 1300% 이상 올랐고 많은 전문 투자가들은 이들은 이제 이들에 대한 공매도로 수익의 기회를 찾고 있다라고 적었는데요.
최근 AMC 지분을 전량 매도했다고 밝혔던 머드리 캐피탈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형 공짜 팝콘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뭐 AMC에 처음에 투자할 때는 이제 우리가 한번 투자해보자라고 했지만 이건 투자가 아니라 이제 어떤 갑작스러운 주가 급등이 나오게 되자 얼떨결에 돈 벌었다라고 이제 회고를 한 건데요. 이날 하루 동안 AMC가 2배 올랐고 배드베스앤비욘드가 50%, 60% 넘게 올랐고 블랙베리도 30% 넘게 올랐습니다. AMC에 대한 개인 투자자 열풍 때문에 이 AMC 주주 가운데 80%가 개인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 물론 우리가 이 열풍이 오늘이 마지막인지 아니면 며칠 더 이어질지 아니면 계속 갈지 이건 아무도 알 수가 없겠지만 어쨌든 이런 급격한 열풍의 끝이 어땠는지는 우리는 많은 기억을 통해서 또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부장님 이번 사태는 뭐 가히 이제 제2의 게임스탑이라고 불릴만 할 것 같거든요. 과연 월가에서는 이 현상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그 S3 파트너스라는 기관에 따르면은 지난주에 이 AMC 엔터테인먼트에 공매도를 친 그 세력들이 무려 12억 3천만 달러의 손실을 냈다라고 하죠. 네. 그만큼 지금 펀더멘털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락할 것을 점치고 공매도를 많이 치고 있는데 개인들이 이를 많이 좀 사주고 있다 보니까 많은 이 손실을 공매도 세력들이 보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포브스에서 관련해서 이 암호화폐 가격 하락에 따른 포지션 축소가 과매도 종목을 양산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했거든요. 그런 동시에 개미들은 더 큰 리스크를 감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공매도의 이 움직임이 일부 종목으로 옮겨가고 있고 하지만 개미들은 여기에서 숏스퀴즈를 노리면서 더 큰 리스크, 더 큰 레버리지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6월 내내 이른바 이 밈스탁에 대한 우호적인 투자 심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즉 제2의 게임스탑, 제3의 뭐 AMC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을 저희가 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게임스탑 대란을 좀 복귀를 해보더라도 그때 이제 문제는 뭐 계속 주가가 잘 오르긴 하는데 그러면 언제까지가 그 고점일까? 그렇기 때문에 언제 올라탈까? 이런 공포심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런 공포감이 좀 이 시장 좀 붕괴로 이어졌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여전히 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게임스탑 사태가 거의 마무리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올해 초였었나요? 그때 성장주들이 다 같이 좀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그 당시 했었기 때문에 네. 물론 이유가 게임스탑 때문인지는 어느 누구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AMC의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것이 물론 몇몇 분들은 돈 많이 벌어서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다른 시장 참가자들은 그렇게 반가운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저번에 게임스탑 대란 때도 저희가 겪어봤지만은 이게 과연 뭐 순수한 개미 투자자들만의 반란일까? 이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도 사실 의구심을 제기하는 네. 전문가들이 많거든요. 네. 사실은 이 역시도 다른 세력이 개입을 해서 결국은 시장을 뭐 농락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트렌드를 따라가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하지만은 좀 과도하게 휩쓸리는 거는 주의를 해야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예정대로 순리대로 엔비디아와 젠슨 황 CEO의 이 모습이 보이고요. 예정대로 순리대로 일단 엔비디아가 뭐 요즘에 잘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떤 이야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를 선택했을까요? 엔비디아가 그 또 중요한 이슈가 있죠. 암홀딩스를 네. 인수를 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 인수가 완료가 되기까지 굉장히 난항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CEO가 일단은 예정대로 그리고 순리대로 좀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시장이 좀 안심 반응을 보여서 키워드를 그렇게 선정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기억을 되돌려 보면 ARM을 인수한다고 했을 때 사실 불안감이 더 많았었잖아요. 근데 이 불안감보다는 CEO가 괜찮다, 잘 되고 있다라고 안심시켰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물론 뭐 그거를 100% 믿을 수는 없겠지만은 네. 일단은 그때와 비교해서 계획이 아무것도 변경된 것이 없다라는 점에 일단 시장은 좀 안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날 엔비디아의 주가가 좀 좋게 상승을 했고 또 장중에 신고가를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바로 CEO의 시장 안심 발언이 투자 심리를 살렸다라고 해석을 또 제시를 했습니다. 젠슨 황 CEO가 암 인수를 내년 초까지는 당국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당초에 18개월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올해 말이라든지 내년 초쯤에는 승인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을 했고 그리고 양사가 어떤 뭐 경쟁적인 관계가 아니고 보완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때 당국의 뭐 규제 이 화살에서도 비켜나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시사를 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특히 지난 4월이었죠. 영국의 규제 당국이 양사 합병의 국가안보에 대한 영향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후에 나온 것이라서 더욱더 좀 눈길을 끌었는데요.
오늘 이제 엔비디아가 주가가 좀 상승한 것은 최근에 호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긍정적인 투자 의견이 계속해서 좀 제시가 되고 있는 것도 한 몫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이퍼 샌들러라든지 웨드부시, 에버코어 등의 주요 IB들이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나란히 매수 의견을 좀 유지를 했고 목표 주가도 또 상향 조정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양호한 분식기 실적을 낸 직후에도 반응은 좀 안 좋았었는데 결국은 시장 펀더멘털, 그러니까 기업 펀더멘털에 집중을 했다고 봐도 될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발표 다음 날에 엔비디아 주가가 1% 이상 하락을 했죠. 네네. 근데 가이던스도 좋았고 실적도 좋았기 때문에 뭐 펀더멘털이 문제가 있었다라기보다는 이제 그 전에 6거래를 연속으로 좀 상승한 그런 랠리를 미리 좀 펼쳐왔던 그런 점도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3거래 연속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다시 한번 이제 펀더멘털을 좀 집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호실적과 좋은 가이던스에도 불구하고 경계 반응이 그러면 왜 나타났었느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암호화폐 관련된 불확실성이 엔비디아에 다소 좀 발목을 잡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동사의 GPU를 암호화폐 채굴로 많이 좀 유저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원래 뭐 게이밍 그래픽카드용 GPU가 굉장히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엔비디아에서도 지난 2월이었죠. 이더리움 채굴 전용 칩을 출시하면서 수요를 좀 정상화시키겠다, 공급 부족을 좀 해소하겠다라는 그런 뜻을 내비쳤는데, 하지만은 이 전용 칩 외에도 다른 GPU도 채굴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얼마나 이제 채굴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는 사측에서도 측정이 불가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를 실적 가시성 약화, 그리고 향후에 암호화폐 채굴 수요가 둔화됐을 시에는 그러면 이 회사의 GPU 수요도 둔화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우려를 한 것이고요. 다만 이날 화상회의를 통해서도 황 CEO가 공급 확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을 다시 한번 좀 안심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시장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이해를 하고 견고한 펀더멘털 쪽으로 다시 한번 좀 눈길을 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액면 분할, 주식 분할을 좀 예정하고 있는 상태고 다우 지수에 편입되냐 마냐 이런 기대감까지 좀 있는 상태여서 일단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좀 관심권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